2차전지 사겠습니다. 2차전지 100%요? 네. 저 여기서 잠깐 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 산업 성장률을 대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실적 기준은 2025년으로 하고 네. 그러면 저도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다만 PEG 밸류로 하면 네. 그 기업의 순이익 증가율과 어떤 밸류 측정을 개별적으로 더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유럽만 보더라도 우리 앞에서 1, 2년 사이에 중국 업체와의 시장 점유율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네. 단순히 산업 성장률을 여기다 대입시켜버리면 이게 개별 기업으로서의 우리 가치 판단이 잘 안 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들어서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기준보다는 국내 업체들이 지금 좋은 환경, 우호적인 환경이 있는 북미의 개별 기업의 연평균 성장률을 대신해서 보는 거고요. 네. 다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조금 더 우리가 개별 기업의 특징을 좀 더 반영시켜 줄 수 없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러면 어떤 업체들은 MS를 더 늘리거나 네. 아니면 신기술의 이런 트렌드가 와서 이제 더 성장이 나온다거나 신제품, 뭐 제품 다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산업 성장보다 더 성장하는 애들도 있고 네. 아니면 덜 성장하는 업체들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차트 왼쪽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25년의 북미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YOY로 49%입니다. 24년 대비 YOY 성장률이요. 와. 그 49%에서 지금 각 업체별로 현재 블룸버그 컨센서스의 EPS 성장률을 다 점으로 찍어 놓은 건데요. 이 49% 주황색 선 위에 있는 업체들은 지금 현재 더 성장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밑에 있는 업체들은 덜 성장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밸류에이션의 할인할증 요인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결국은 이 산업의 성장률과 각 개별 기업의 EPS 성장률의 차이를 그려놓은 건데 이거를 정답은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는 이 차이의 절반 정도 수준을 이제 할인할증 요인으로 한번 만들어 줘 봤어요. 네. 그래서 크게 결과가 많이 달라지진 않지만 다음 표에 있는 것처럼 일부 업체들, 특히 이제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에는 네. 아직 시장이 열리질 않았는데 25년에는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면서 훨씬 더 성장을 크게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에서 보셨던 거는 달리 업사이드가 좀 더 생기게 되는 거고요. 네. 물론 이제 여기서도 과연 이 업체들이 이런 실적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은 다른 사업 부문의 실적이 있는 업체들은 또 다른 밸류에이션을 기준을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은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인 밸류의 높고 낮음을 좀 참고로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단순히 25년 기준으로만 보냐. 네. 어차피 다 성장할 건데 그럼 6년, 7년으로 다 선반영하면 되는 게 아니냐 네.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말도 맞긴 합니다. 네. 밸류에이션은 정답은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26년, 7년 정도의 실적으로 똑같이 북미 시장의 성장률을 대입을 하면 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지금 마이너스의 괴리가 있는 일부 양극재 업체들이 플러스로 돌아설 수는 있겠지만 네. 다른 업체들도 다 같이 그러겠죠. 더 업사이드가 생기는 거기 그럼요. 때문에 상대적인 관점에서 참고를 하면은 좀 이 데이터들을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별 기업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괴리에서 오는 밸류 가치의 방안들이 분명히 있을 테고 네. 저도 질문을 드리고 나서 답을 듣다 보니까 제 질문에도 무슨 점이 있다고 느낀 게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해놓고 나서 2025년까지 아무것도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기도 합니다. 개별 기업들을 계속 쫓아가면서 그때그때 맞게 또 MS를 조정하실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연구원님의 리포트를 계속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어떤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확실한데 네. 10년 후에 뭐 성장할 건 너무나도 확실한데 누가 1등하고 있을지는 누가 알겠어요. 네. 뭐 AI가 당연히 나중에 미래 보편화 될 텐데 누가 10년 후 1등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갸우뚱하거든요. 2차 전지도 만약에 뭐 주가 반영을 7년, 10년까지 한 증권사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ETF 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 네.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우리자산운용에는 2차 전지 관련한 ETF가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네. 개별 기업 쪽으로 여전히 이렇게 해서 먹을거리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익 성장률도 훨씬 늘어나게 되면 주가 상승률도 높아질 테니까 개별 기업이 나은지
아니면 뭐 진짜 7년, 10년 보면 한편이 그냥 2차전지 관련한 ETF 하는 게 나은지 어느 쪽이십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는 ETF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직업적으로 회사와 계속 미팅을 한방도 하고 하면서 미팅도 하고 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회사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가까이 접할 수 있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본업도 있으시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실 수가 없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ETF가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업체들이 높은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또 미국 시장에서 워낙 또 잘 할 거고 하지만 리스크가 또 완전히 없진 않거든요. 네. 그 리스크는 제가 이제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기에는 제 영역을 좀 벗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제가 최근에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과연 이 전기차 시장이 누가 살아남을까? 저는 완성차 업체들의 구조조정이 가장 이제 고민이 되거든요. 네. 물론 이제 국내 업체들이 지금 포드, GM 등 현대차를 포함해서 많은 고객사들을 각 업체들이 가지고 있지만 이 업체들 중에서 분명히 뒤처지는 업체들이 나올 거고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산업의 변화 가능성,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ETF가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괜히 경쟁사 상품 홍보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떤 미래 성장에 대한 전망들이 길면 길어질수록 차라리 나도 본업이 있고 네. 매일 기업을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건데 ETF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돼서 한번 여쭤봤고 거기에 대해서 또 개인 투자자에 맞게 잘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ETF 시장과 전반적인 전략적인 측면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전략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2차전지 그러면 지금은 살 때인가 기다릴 때인가 네. 이거는 결론을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어쨌거나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최근 들어서는 일부 조정도 있었습니다. 네. 다시 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때 안 사면 나는 이제 이 가격대는 놓치게 되는 것인가 그 사이에서 어떤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은 조금 조정 국면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조정이 아주 길게 갈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네. 4분기부터는 또 업체들의 실적들이 좀 많이 올라올 가능성도 있고 해서요. 길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높았던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정상화돼야 되는 부분은 필요하고요. 네. 또 그런 높았던 밸류에이션이 이제 양극재 중심으로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다른 소재들이 또 유독 반대로 올라가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조정은 좀 필요한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사야 된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다만 사시더라도 네. 저는 좀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긴 호흡으로. 제가 이제 보고서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내년에 조금 그림들이 좀 많이 회사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지 갑자기 한 개 분기 만에 회사가 달라지고 확 좋아지고 이런 것들은 아닐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주가 조정이 좀 많이 큰 업체들,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은 업체들 중에서 IRA라든지 이런 바텀업 관점에서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1, 2년 뒤에 좀 회사가 달라질 수 있는 이런 업체들로 저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 국면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소위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샀다는 그런 그룹주들은 그러면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여긴 좀 부담스럽다라는 걸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다른 솔직히 쪽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양극재 업체들은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네. 뭐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나 큰 규모의 자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네. 충분히 또 주식을 매매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양극재는요. 네네. 다만 이제 조금 긴 호흡으로 좀 접근을 했을 때 업사이드가 양극재 업체들보다 더 클 수 있는 업체들도 저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업체들은 조금 긴 호흡으로 접근했을 때 양극재 업체들보다는 업사이드가 좀 더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그냥 두루뭉술하게만 말씀드려서 혹시나 싶어서 이건 팩트니까 말씀드리면 올해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1월부터 7월 말까지 가장 많이 산 종목이 1위가 에코프로비엠이고 2위가 포스코 홀딩스랍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답들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도 좀 잘 녹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공통 질문인데요.
만약에 나한테 투자금 1억 원이 있다. 이건 네. 어떻게든 쓰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자산 배분을 좀 어떻게 하실지, 이게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펀드든 ETF든 부동산이든 현물이든 전혀 상관없고 100% 주식을 하겠다 싶으면 그 안에 포트폴리오는 비중을 어떻게 꾸려갈까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제가 아무래도 상장 주식 시장에 있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주식이 좀 더 뭐 저는 할 수 없지만 네. 주식의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주식시장 자체가 중국 리스크라든지 금리 인상의 추가 가능성 그런 부분들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뭐 말씀드렸던 그런 2차전지 ETF 이런 것들을 주식으로서 사되 너무 지금 100% 사는 것보다는 네. 일부 한 절반 정도를 사놓고 네. 조금 그 이후의 상황들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요. 네, 이런 네. 큰 그림에서의 대답은 이제 잘 알아들었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네. 어떻게? 네. 아, 이거 근데 행복한 시나리오 아닙니까? 왜냐면 못 하시잖아요. 네. 그럼 그림은 그래도 그려보시지 않으세요? 내가 만약에 주식 투자 지금 할 수 있었으면 뭐 뭐 사겠다. 종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산업군만 얘기하시면 돼요. 아, 산업군요. 저는 2차전지 사겠습니다. 2차전지 100%요? 네. 아, 진짜? 네. 아, 자기 전문 분야니까. 더. 그렇죠. 제가 한다면 아. 당연히 혹은 IT, 아, 네, IT IT 쪽으로? 섹터를 할 것 같고요. 네. 다른 쪽은 사실 제가 잘 모르니까요. 아. 네. 잘 아는 거 하겠다.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그게 맞죠. 네. 아, 그래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본업이 네. 관련된 업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좀 더 스터디를 하시면 유리하니까. 아, 자기 본업이랑 네, 그런 쪽으로 좀 더 스터디를 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 그래서 뭐 네. 2차전지 섹터가 메리트 있고 뭐 IT 섹터가 매력적이고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저는 본인이 가장 잘 아는 거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답이네요. 네. 지금 생각해내신 거예요? 아니면 준비해? 저는 원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네요. 이것도 아니 저희가 이 똑같은 질문을 드릴 때마다 답변이 천차만별이에요. 다 너무 다르게 나오는데 오늘의 교훈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쪽으로 조금 더 스터디를 해서 투자를 해보자라는 부분이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설명 쉽고 간단하게 잘 해주시고 그리고 명확하게 해주셔서 무엇보다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요청드릴 테니까 꼭 나와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원석 연구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